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나이가 먹으면 도대체 우리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특성 등을 나타내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년기 특성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감소하고 조직 손상이 와서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를 노화 과정이라고 하고, 신체적 변화가 있을 때 심리적 변화도 함께 나타나며 이에 따라 사회적 역할도 변화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노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개인의 생활 양식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늙지 않을 거예요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마음은 왠지 나만 안 죽을 것 같아. 그죠? 나는 아주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맞이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자, 신체적 특성 한번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체적으로 변하고 있느냐.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세포가 노화됩니다. 그러죠? 선생님들 느끼죠? 자, 일단 피하 지방이 감소합니다. 피하 지방이라는 건 뭐예요?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이 지방이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는 일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감소돼 버리죠. 그래서 어때요? 키가 줄어들고, 몸이 마르고, 왜소해지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신장을 내 거를 재봤더니 내 키가 얼마나였는데 내 키가 어때요? 자꾸 줄어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피하 지방이 감소하고 전신이 마르고 그리고 체중도 감소하며 주름이 많아집니다. 체중이 늘어나요? 그럼 아직 젊으시다는 얘기예요. 아직 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즐기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좀 더 나이 드시면은, 자, 우리 목욕탕에 가보시면 여성분들 어때요? 몸매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남성분도 그러시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성분들이 똑같아지잖아요. 어때요? 일단 배하고 허리 부분이 두리뭉실해지고 다리는 약해지고 말라지잖아요. 세포가 노화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어 능력이 저하됩니다. 선생님들 방어 능력이 저하되니까 어때요? 지금 고령자들의 운전에 대한 어떤 문제성들이 많이 나타나죠.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방어 운전이 안 되니까 사고가 많이 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것 같은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노인복지센터를 하면서 가끔 이런 걸 참 많이 느껴요. 너무나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사망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엄마 연세가 이제 올해 91세예요. 그러니까 늘 그제도 아침 새벽에 5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니까 그냥 당신 눈 뜨니까 전화한 거예요. 저 그 시간에 잘 거라 어쩔 거라 생각 안 하시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셨을까? 저는 자느라고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시 반 넘어서 전화를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어요. 그때부터 10시까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계속 전화를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예.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어르신들한테 생기고 자녀들이 이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예비 능력이 저하됩니다. 예비 능력이 저하된다 이 말은 조직의 예비 능력이 저하되어서 일상생활의 적응력이 떨어져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에 수업하러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참 고생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날마다 이렇게 8시간을 자리에 앉아서 수업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적지 않은 나이에. 그러시죠? 그래서 AV 능력이 저하되고, 자, 회복 능력도 저하됩니다. 우리 이제는 감기가 온다거나 어디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장거리 어디를 갔다 오셨을 때 회복 잘 안 되시죠? 오래 걸려요. 장시간 동안 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적 진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내 몸이 점차적으로 지금 노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좋아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가역적인 진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화는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수정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죠. 가역적이란 말은 다시 내가 젊어지기 위한 방향 쪽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비가역적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보니까요. 자,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랬어요. 그러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게 되더라. 예를 들어 감기가 와도요. 어때요? 폐렴 오죠. 그러면서 더 나빠지고 같이 여러 질병이 동반해서 와버립니다. 그렇죠. 많이 그런 것들 어르신들 통해서 보셨을 거고 또 때로는 우리가 느꼈을 수도 있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다.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기존 질병명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흔하므로 단순한 식욕부진이거나 전신 허약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는 관찰자의 역할이 있었죠. 자, 대상자를 늘 관찰하라 그랬어요. 식사를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대소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 물을 자주 드시는지, 여태 잘 드셨는데 왠지 요즘 잘 못 드시는 것 같다. 그러면 왜 그러신가? 그런 것들을 관찰하셔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다. 자, 3번.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고요. 자, 한 번 아프시면 어때요? 경과가 길어지죠. 경과가 길어지고 재발하는 게 빈번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민감하죠.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실 때에는 젊은 사람보다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시는 약을, 예를 들어서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 그런데 다른 곳이 또 아프시다 그러면 그 당뇨약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지고 가셔서 병원에서 제가 지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의사쌤이 그 약과 중복되는 약들에 대해서 다시 처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이 중복되면 그걸로 인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르신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려고 할 때에는 드시고 계시는 약들을 챙겨가지고 가보셔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보여드리고 의사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처방을 그 약을 참고해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장은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이제. 자, 우측에 보세요. 신장 해가지고 적혀져 있죠. 자, 양쪽 옆구리에 콩팥 모양의 장기를 우리는 신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콩팥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혈액을 걸러내어서 소변을 생성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면 소변을 걸러내는 게 잘 안 됩니다. 왜? 혈액을 걸러주는 작용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신장염이에요.
그래서 노인은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노출 시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므로 또한 증상이나 경과나 애우 등이 젊은 사람들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항상 초기에 어떤 진단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능들이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노인은 질환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뇌졸중뿐만 아니라 가벼운 폐렴이나 설사 이런 것들도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도 우리가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번 한번 보실게요.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또 영적 측면 모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의학, 간호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적으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심리적 특성 한번 볼게요. 좀 전에는 이제 신체적인 걸 봤고요. 심리적인 특성으로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합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여성분의 갱년기에서는 꼭 동반하는 게 우울 증상이죠. 우울 증상. 그거는 우울 증상은 나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호르몬의 어떤 변화 때문에 여성분들은 전부 갱년기가 오면 약간의 우울증을 동반합니다. 거기다 불면증. 그래서 이 우울증이 오는 거는 그냥 갱년기 증상이 왔으니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그냥 인지하셔야 돼요. 그건 누구나 다 오는 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는데 특히 노인들에게는 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체중 감소, 그래서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지 기능도 연관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도 시험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내냐면요. 이렇게 냅니다. 자,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체중 감소가 오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게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예요? 우울증 경향의 증가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내향성이라는 거는 청장년기에는 심적 에너지가 바깥 사회생활로 향해 있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내향성이 나타납니다. 특히 남편분들 젊어서는 회사 생활에 동료들과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먹으면 어때요? 좀 집에 이제 많이 와서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때 부인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친구들이 좋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 남편분들은 집에서 뭐라고 해요? 언제 온가? 전화해갖고 언제 올란가? 몇 시에 올란가? 이제 이렇게 쫄쫄쫄쫄 이제 따라다니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꼭 남성이 그런다, 여성이 그런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향성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실게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합니다. 아무래도 그러죠. 은퇴다, 또 어떤 내 몸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그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활동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또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80 먹은 어르신들도 60 먹은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이 횡단보도 건널 때는 잘 보고 건너라,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마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이런 게 이제 조심성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자,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증가되고, 자, 2번을 한번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지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물어보면 내가 늙었다고 생각할까? 또 내가 이걸 물어보면 귀찮아할까? 에이, 물어보지 말아버릴까?
이게 이제 조심성의 증가인 거. 그리고 이제 이걸 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눈치를 봐. 내가 이걸 물어보면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안 물어봐 버려. 이게 이제 조심성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모른 채 그냥 내가 말아버리지라고 중립을 지켜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성의 증가 같은 경우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요.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 자,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지 망설이게 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이거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조심성의 이제 증가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직성의 증가가 이제 있는데요. 경직성의 증가는 어떤 거냐면 도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새로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와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가 좀 드시면 다니던 곳만 다니시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음식점도 꼭 그곳만 가시려고 해. 새로운 것을 가서 먹어보려고 안 해. 그리고 멀리 안 가려고 해. 그러죠?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가는 곳만 가요. 새로운 데 안 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 남구에 사는데 모임을 어디죠? 광산구에서 하겠다 그러면 안 가버려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못 찾아가겠다. 밤에 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경직성의 증가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좀 해볼까? 그러면 아니 안 할 거야. 이제 위험한 일 안 하려고 해요. 어떤 투자도 안 하려고 해요. 새로운 거에 도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경직성의 증가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 살아온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타나는 게 경직성의 증가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연세가 드시면 어떤 분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커가지고 컴퓨터도 배우러 다니고 뭐 막 기계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냥 펜으로 그냥 나는 글씨로 쓸 거야 하고 써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러지 않아요? 뭔가 전자제품을 샀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걸 사용 방법을 알려고 하시나요? 안 하죠? 애기들 보고 아이 네가 읽어보고 나 좀 가르쳐줘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경직성의 증가인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 있더라.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은 뭐냐면 자신의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지금 지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내가 실패했던 거, 또 내가 좌절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담담해져요, 마음이. 그러죠? 그러면서 내 그 어떤 자아가 통합되는 게 이때 이제 생에 대한 해고를 하는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하시게 되고. 자, 150페이지.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잘 안 버리려고 하시죠? 어때요? 어르신들 버려놓으면 도로 갔다가 집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러시죠? 어떠세요, 어머니? 어머니 잘 안 버리시죠? 뭐 버리려면 아깝죠? 안 쓰면서도 해. 그러니까 쓰지도 않으면서도 버리려면 아까워. 근데 집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1년 이상 안 쓰면 버려버려야죠. 근데도 잘 못 버립니다. 그래서 왠지 이게 내하고 나이를 같이 먹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애착심이 커져 오더라. 그래서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게 되고요. 시간 전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내가 90까지 산다면 이제 한 5년 남았네. 이 말은 내가 지금 85세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85세인데
내가 90까지 살려면 앞으로 5년 남았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전망에 대해서 죽음에 더 가깝게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 자, 자를 보시면 의존성이 증가하죠.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어르신들 보면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은 하려고 하지만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녀들한테 의존하게 되거나 주위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죠. 선생님들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누가 남이 해줬으면 좋겠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의존성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고요. 자,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면 사회적으로도 의존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사회적 특성 한번 볼게요. 151페이지. 이제 2페이지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으로 특성을 보면 노인에게 가장 흔한 역할은 은퇴자. 노인을 우리가 생각하면 노인은 뭔가 이제 은퇴하시는 분, 또 부모님 뭐 이런 생각 나시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또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 주부, 친척, 친구, 시민, 자원봉사자, 종교인, 동호회원, 서비스 수혜자 이런 역할들을 이제 노인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에게 사회적 역할을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은퇴를 했거나 또는 배우자나 친족 또는 친구가 이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자녀가 결혼했거나 이랬을 때 노인의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새롭고 만족스러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랬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어때요?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지금 역할이 예를 들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변화가 온 거죠. 아니면 배우자가 상실해버렸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친척 중에 누군가 돌아가셨다. 이랬을 때 자꾸 옆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우리가 자꾸 챙겨드리고 어떻게 계시는지 확인해보고 이럴 필요한 것들이 이때 우리의 역할이 그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퇴로 인한 영향 한번 보세요. 은퇴. 자, 은퇴를 하시게 되시면 어때요? 대체로 이제 남자분들 은퇴를 하면은 뭐 직장 생활에서 같이 봤던 분들과 헤어지면서 그분들이 아이고 옛날에 부장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부장님 생신날 찾아볼랍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나요? 아니죠. 이제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 똑같은 이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대우받거나 내가 인정받았던 것이 이제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실감을 이때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 이때는 막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학력 봐주고 학교 수업 봐주고 엄마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아침밥도 해서 먹여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다가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집을 떠나서 뭐 어딘가 자기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됐거나 이러면 어때요 이제? 자, 여성은 자녀가 떠난 후 빈 집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요. 방문마다 열어보면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제 없는 거야. 방문 열어보면 오메 우리 아들이 없네. 아이고 우리 딸이 없네. 저도 느낍니다. 저도 이제 저희 딸 방에 그 아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침대고 뭐 화장대고 그대로. 그러니까 열어보면 되게 아이고 그 쓸쓸함이 느껴지는 거죠. 시집 보내놓고. 그래서 이때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생활과 직업을 중요시 여기던 남성은 퇴직 후 새로 가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좀 이거는 좀 아닌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뭐 다 이러시진 않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일을 안 하시다 보니까 가사 활동을 좀 더 하시게 되긴 하겠죠. 또 부인이 밥 안 주면 뭐 내가 또 차려 먹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사 활동을 하시게 된다. 뭐 대립적 갈등까지는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생길 수도 있겠죠. 역할이 바꿔진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은퇴에 대해서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은퇴의 생활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사기를 떨어뜨려 극단적인 경우는 노년기 자살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더라. 은퇴가 이렇게 많은 상실감을 주면서 그냥 생활의 변화를 너무 많이 느끼게 되니까 그냥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퇴직에 대한 적응 정도는 다음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개인마다 다양하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개인마다 다양한 어떤 특성을 보이더라. 그런 거죠. 자, 3번 한번 보세요. 3번. 3번을 보시면 내가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높고 정서적 만족도나 적응 수준이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퇴직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과 내가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생활에 적응하는 게 더 적응도가 낮더라.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와 친족의 상실 한번 볼게요. 지금 가장 큰 스트레스는요, 배우자의 상실이랍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먼저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죠, 어르신들 보면. 그거는 스트레스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나타낼 수 없는 아픔.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오빠 한 분이 그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제가 91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지금 큰 오빠하고 저희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18에 큰아들을 낳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른 죽어야지야. 왜? 아이들이 먼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오빠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 얼른 내가 죽어야 된대. 그래서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행여 그런 일을 또 겪을까봐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보내는 일은 스트레스 수치로 계산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거는 가슴에 묻는다. 네. 그래서 배우자나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현실화되면서 심한 허무감, 그리고 절망감, 그 다음에 고독감을 갖게 되는 게 노년기의 특성이더라. 그리고 어때요?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남자분들은 79.2세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85.7세예요. 그러면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약 5, 6년을 더 오래 산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은 괜찮은데 이제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사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 지금 평균 연령은 우리가 82.7세죠. 지금 현재 우리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시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 노인은 집안에서 가장의 자리를 아들에게 인계함에 따라 고독감을 느낄 수 있고 여성 노인은 자식이 성장하여 자립하게 되자 아까 설명드렸던 빈둥지 증후군으로 노후에 대한 초조와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역할 변화를 덜 경험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으로써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상실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또 요즘에는 많이 아이들 키워주시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할머니로서의 조금은 긍정적인 가치를 획득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모든 생활이 많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는 것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노년기에 그 이해와 특성 이 부분에서도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까 신체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설명은 1. 단독으로 발생한다. 2. 증상이 뚜렷하고 노화 과정과 구별이 쉽다. 3. 원인이 명확하며 급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 5.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노인들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되는 것은 1. 소득의 상실, 2. 자녀의 출가, 3. 직업의 상실, 4. 배우자의 죽음, 5. 유명인의 죽음. 네, 답은 4번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